김사장의 먹살 경제. 김사장의 먹살 경제. 김 사장님, 오늘 준비한 내용은 뭔가요? 네, 281화 미주 동포들의 먹고 사는 경제 이야기, 먹살 경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언론 매체에 나와 있는 식량 관련한 소식들입니다. 네,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도해드렸다시피 어린 아기 분유 있죠. 어린 아이 네. 분유가 뭐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전해드렸잖아요. 네. 뭐 그 뒤로도 뭔가 좀 개선이 되는 듯 싶더니 뭐 이 분유 문제는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계속 문제입니다. 아, 어떡하냐, 참. 근데 이 분유 문제가 바로 왜 일어났냐면 네.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평상시라면 아이들 몇 명이 분유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으니 당연히 뭐 그 회사가 자발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소환하고 그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 박수칠 일이었죠. 그랬죠. 안다, 양심적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아기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만 이 분유 공급이라는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줄은 잘 생각을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 이 아기 분유 문제가 바로 지금 팬데믹 공급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변수들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량 공급 문제도 어차피 식량 부족 문제는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에도. 수억 명의 사람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맞아요. 아기 분유 문제처럼 이것이 두세 가지 요인이 겹쳐버리면은 갑자기 그 문제가 우리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이거를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각 신문. 아,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일상적으로 듣는 식량 문제, 뭐 어디서는 배불리 먹는데 그거 일부만 갖다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 줘도 다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좀 이상적인 추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론 주고받는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 엊그저께 러시아에서 이 식량 문제를 유엔에서 제기하니까 우크라이나에 곡물 수출은 할 수 있게 해준다. 러시아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철도 수리 공장에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니, 그런데 이 야, 철도 수리 참. 공장은 철도 공장도 아니라 철도 수리 공장이에요. 뭐냐면 철광석과 곡물을 나르는 기차, 그 기차들을 수리하는 네. 곳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은 이게 실수로 파기한 게 아니에요. 이걸 딱 파기하면은 갑자기 이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와, 참. 딱 목줄을 지는 거죠, 러시아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악랄해요. 예, 그러니까 막 곡물을 싣고 가는 기차를 파괴하는 게 아니야. 그 수리 공장을 딱 파괴를 해버리면 이제 기차 한 량 파괴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러네요.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그렇죠. 공급 문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아, 마비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아까 아기 분유 공급 문제가 뭐 우리 인류가 아기 분유도 못 만들어? 아기 분유 정도야 뭐 몇 개 회사가 그냥 며칠이면 만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커졌듯이 심각해졌듯이 이 곡물 문제도 식량 문제도 겹치면 아주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 목줄을 러시아가 지금 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곡물 문제도 우리가 아주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고 오늘은 미국의 그 제넷 옐렌 재무부 장관이 단언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뭐 양적 긴축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뭐든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급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플레이션을 받으려면 근데 급하게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면 이제 또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1978년도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이거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계속 높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막 이런 예견을 하는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올 것이다. 네. 물론 그 반대 의견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희한하게 실업률은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계속 일자리는 계속 많아지고 있고 일손 부족으로 고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옛날 스태그플레이션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점은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1978년대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걱정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는 약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지금 이 무한대 표시처럼 돼 있는 게 메타라는 회사입니다. 메타는 네. 바로 페이스북의 그 페이스북. 모회사예요. 모회사. 네. 이 아직 어느 통신사가 어느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스를 통해서 어떤 정보 매체를 통한 소식이다 하면서 이 랄리 지역의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이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에서 이 트라이앵글 지역, 노스캐롤라이나 트라이앵글 지역에 뭐 시설을 세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페이스북의 F, 애플의 A, 아마존의 A, 넷플릭스의 N, 구글의 G 있죠. 네. 이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FAANG, 팡이죠, 팡. 어머. 네, 이건 그러네요. 말이 아닙니다. 이 팡이 지금 점점점 이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악을 중심으로 한 이 트라이앵글 지역에 시설물을 자꾸 짓고 거기에 고용을 늘리고 있어요. 아우, 잘 됐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 애플이나 이런 구글들이 회사에 여기 들어오니까 페이스북도 다른 데 가느니 여기에 오는 거예요. 왜? 인력들이 다 모여 있는 거잖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첨단 기술의 IT 업종들이 대기업이 자꾸 몰려드는 겁니다. 예. 왜? 거기에 가야 인력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본 기사에는 이제 5 내지 10년 사이에 이 지역의 집값이 2배로 뛸 것이다. 왜? 그 하이텍 인원들이 몰리는 건 좋은데 캐리, 랄리 이쪽만 해도 집을 더 지을 곳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더람 쪽에 개발해가지고 질 텐데 여하튼 집 지을 땅은 한정돼 있고 이 고급 인력들은 상당히 숫자들이 자꾸 가속적으로 이쪽으로 이사해 오니까 이제 집값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겠어요. 심각해지겠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이렇게 자꾸 고급 인력들이 들어오고 집값이 올라갈 우려가 있으니 제가 오늘 그래서 바로 이 노스캐롤라이나 남부 지역에 큰 땅을 샀어요. 어머, 사셨어요? 예. 아유, 축하드려요. 예, 클로징을 했습니다. 오늘 바로 수요일 날. 아유, 어머. 여기에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 참 개인적인 얘기라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그 전부터 언급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네. 예, 한쪽 이쪽 철도로 기찻길인데요? 예, 기차가 자주 다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찻길이고 이 기찻길이 경계선입니다. 저 땅에.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아주 번듯한 2차선이 따뜻하게 나 있어요. 와. 번듯한 2차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통 환경은 좋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안으로 처음으로 이 토지의 주인으로서 한번 들어봤어요. 와. 굉장히 넓은데 요거는 경계선이 아니라 그 토지 내 일부를 이렇게 말뚝을 받고 펜스를 다 쳤어요. 한 5에이커 정도만.
걔 여기에는 염소를 길렀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아, 그래 농장에 있었던 예. 땅이구나. 그것도 전체 땅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만. 그래서 펜스가 쳐져 네.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다가 염소나 뭐를 갖다 놓고 바로 기를 수가 있어요. 아, 가능하다. 농장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계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런 펜스가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에요. 바로 뭔가 음. 집어넣고 기를 수가 있거든요. 음. 이거는 이제 그 펜스의 한 모퉁이 쪽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이 와. 펜스가 완벽하게 잘 쳐 있어요. 이렇게 뭐 소도 기를 수 있겠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오. 예. 가능만 한다면은. 아유, 좋네요. 예. 그 땅이 52에이커라 좀 50. 많이 넓어요. 많이 넓은 그럼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 저 나무가 와. 있는 데까지 다 가요. 막 여기서 어우, 이거 관리하려면은 아유, 왼쪽으로 즐겁게 또 하시겠지만. 예. 네. 저 음. 나무 네네네. 저 뒤에 있는 앞쪽에 나무들. 보이는 거기까지가 경계선입니다. 아유, 굉장히 크네요. 예. 이 음. 52에이커라는 게 보니까 네모 반듯한데 거의 정사각형인데 앞면이 400m고 가로가 500m. 아. 이게 400m 곱하기 500m 땅이에요. 재어 보니까. 그럼 예전에 그 농장 김농부님네 농장보다 더 큰가요? 예, 그거에 한 2.5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아우, 세상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예. 음. 그리고 이제 이 새 토지의 이 끄트머리입니다. 오. 이게 이제 경계 쪽인데 바로 경계에는 이 크릭이 흘러요. 물이 흘러서 와. 이 경계선 저쪽에는 아주 고급 주택가가 들어섰어요. 이 크릭을 백야드로 해가지고 비싼 네. 집들이 이렇게 쫙 들어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도 여기에다 집을 산다면 집 이 지을 수도 똑같은 있겠네요. 크릭을 백야드로 해서 아주 데크도 만들고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네. 괜찮은 그림이 나오겠죠. 음. 하여튼 매매를 했고 이 땅이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조금 낙후된 지역이고 대도시가 아니라서 이 땅 넓은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네. 소도시 4인 가족 주택의 반값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라고 막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별로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넓습니다. 넓고 이 토지는 완전 숲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풍부한 자연이 있지만 주거 지역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고 또 산업지대와도 가깝고 인터스테이트가 남북 동서로 지나가는 거기에 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잠재력을 지닌 토지라는 거고 지금은 하여튼 아무것도 없고 저 머릿속에도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예요. 과연 여기다가 솔라 패널을 집어넣어서 솔라 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계 식량이 부족하다는데 당연히 여기다가 뭐 콩이나 밀을 심어서 다가올 식량 부족 위기에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은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뭐 이분 저분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또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런데 농업과 이 대학의 그 산학 연계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런 곳에는 무엇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기술이나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걸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토지를 샀는데 부담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은 재산세가 굉장히 낮아요. 어우, 왜 다행이네요. 낮냐면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가 보통 1년에 그 페어 마켓 밸류 보통 그 시장 가격의 1% 내지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50만 불 집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세를 한 5천 불? 1년에 한 5천 불 냅니다. 한 7, 8천 불 이렇게. 비슷해요. 어느 주나. 네. 그런데 농장이나 삼림 있죠. 포레스트, 숲. 네네. 이런 거를 잔뜩 갖고 있는 분이 재산세를 막 내려면 그거는 참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present use value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현재 지금 네가 사용하고 있는 그 가치는 뭐냐 이거지. 이 농장 같은 거 열심히 해봤자 여기서 뭐 정말 빼어난 재주가 있는 농부가 아니면은 죽으라고 밀을 길러서 해봤자 뭐 얼마 나오겠습니까? 이거 뭐 만 불이나 나오겠어요, 소출이. 그거 씨값, 농약값, 무슨 인건비 빼면 사실 농장이나 이런 데서 벌 수 있는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용하는 그 밸류, 사용 가치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농장이나 숲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다른 재산세처럼 1%, 1.5% 부과하면 너무 많으니까 프레젠트 유즈 밸류라고 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줍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그래서 세금을 안 내요.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deferred tax라고 해서 나중에 내란데 뭐 쉽게 얘기하면 안 내도 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나 뭐 부시 가문 이런 사람들이 농업용지를 렌치로 뭐 그냥 몇천 에이커씩 사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재산세도 안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난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프레젠트 유즈 밸류라는 이 새로운 용어, 오늘 제가 깨달은 건데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혹시 이렇게 땅값 더 오르기 전에 이런 토지를 많이 사서 자연도 좀 지키고 이 땅에다가 그다음에 농사를 조금이라도 지어서, 이 농사라는 일은 지금 이제는 거의 무슨 뭐 자산 증식을 위해 짓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거의 정말 인류를 위해서 숭고한 정신으로 돈은 안 되지만 식량을 내가 생산을 해놔야 되겠다. 위기를 맞지 않게. 뭐 네. 이런 마음이 어떤 거의 뭐 의무? 이런 서비스 정신이 없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자세로 농사를 짓는 것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고 있고, 또 저희 이 땅이 노스캐롤라이나의 가운데 정도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무슨 같이 우리 여러 도시 분들이 한번 모일 기회가 되고 하면 여기에다가 조금 농막이라든가 어떤 지붕이 큰 다건물이라도 이렇게 좀 져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용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서부에서 동부 또는 동부의 북쪽에서 남쪽 오고 가시던 분들이 한번 또 미우새 방송 한번 보고 싶다 할 때 한번 잠깐 들려서 쉬고 가면 또 좋잖아요. 여기다 많이. 아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근데 장래 좀 작은 건물이라도 지어서 이렇게 잠이라도 잘 수 있고 비라도 그어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면 저 개인의 자산이라기보다는 저 주변에 우리 아시는 분들이 좀 요긴하게 쓰이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소박한 생각으로 새로 구입한 이 땅을 한번 여러분한테 공개했습니다. 네, 아유, 잘 봤습니다. 꼭 한번 저도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